네,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숨이 막히기도 하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고통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평범한 사회인이었던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한 사람이 공황장애로 무너졌다가 뜻밖의 계기로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잘한 편이어서 아주 수월하게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남들만큼 건강했고 남들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는 회사의 든든한 일꾼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칠 듯이 막 뛰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가 그냥 자기한테 덮쳐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황장애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병원, 신경과, 정신신경과를 찾아다녀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만하고 명랑퀴어라던 그가 자신감은 폭삭 무너졌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해도 전혀 안 되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됐어요. 젊은 사람이 사실 무당 잘 안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도 죽겠으니까. 그곳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병은 무형의 중생이 붙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걸 떼어내려면 3천만 원을 들여서 큰 구술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고 명랑하고 이런 건 좋은데 돈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직장 다니는 사람이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에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대출 내서라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 그래도 대출 내서라도 살겠다는 절박함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거 그냥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늘은 참 묘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마침 친척 집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삼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삼촌이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기공의 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고수일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오랜 수준으로 높은 경지를 얻은 그런 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조카의 아주 창백해진 얼굴, 그렇게 명랑하고 퀴어라던 애가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조심스럽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조카에게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뭐 보는 사람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관심을 안 줬는데 삼촌은 자기한테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물어보니까 조카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 몇 군데를 다녀도 전혀 차도가 없고 그러다가 하도 안 돼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더니 3천만 원을 내고 큰 구슬하면 고칠 수 있다더니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삼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통은 단순히 마음의 병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낫는 거야.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생이
내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야. 하지만 걱정 말아라. 오늘 내가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천도라는 걸 아니? 너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 무당이 하려는 것도 그런 거였었는데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 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 내가 나의 기로 그 무용의 중생한테 많은 빚을 줘가지고 더 높은 곳, 좋은 곳으로 가도록 천도할 수도 있고, 또 그것조차 안 되면 부적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적이 있어. 그 부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그 무용의 중생을 아주 좋은 곳으로 잘 보내주겠다. 그날 밤 삼촌은 조카를 데리고 정성껏 기공 치료를 했고 의식을 행했어요. 마치 공기 자체가 그 주변에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듯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삼촌은 무용의 존재에게 말을 했어요. 자, 너희들도 이제 이 길을 따라가라. 내가 많은 에너지를 줬으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더 좋은 곳으로 그 너희들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조카의 가슴을 누르던 공황 발작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무용의 중상이 정말 떠나갔죠. 그리고 꿈에 이 다음날 꿈을 꿨는데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험악한 얼굴로 나와서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웃으면서 고맙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연불하고 삼촌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빚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 다시는 잘 있어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조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3천만 원짜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삼촌이 이렇게 해결을 잘 해줬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현대의학은 공황장애를 단순히 뇌의 화학적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 설명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불교의 동양 수련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자비심과 올바른 공력, 지혜, 공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